드디어 제가 2월부터 3월, 4월 열심히 준비해서 발표한 서양미술사학회 충계학술대회 발표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저 자신을 위한 박수인데요. 왜냐면 제가 2012년에 석사 때 서양미술사학회 발표를 하고 이후에 발표를 한 번도 안 하고 학술지 게재만 계속 했는데 물론 게재가 되는 게 정말 힘든 일이긴 한데 발표도 그만큼 저한테 약간 좀 두려운 존재였는데 그래도 불러주셨다는 것에 감사해하며 한 14년 만에 서양미술사학회 발표를 마치고 왔습니다. 해양박물관,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인천 월미도에 있더라고요. 여러 그 연구자 교수님들하고 같이 발표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제가 그날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어떤 걸 발표했는지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술대회 주제가 미술과 바다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발표한 발표문은 해양 침전 공존 맥스 후퍼 슈나이더의 혼종적 생태계라는 글이었는데요. 맥스 후퍼 슈나이더가 어떤 작업을 하는 작가인지 좀 소개하는 시간 간단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슈나이더는 첫 시작은 그 피에르 위그라고 하는 작가의 설치 테크니션으로 그의 스튜디오에서 한 3년 정도 뭐를 했냐면요. 피에르 위그가 주드람 4 같은 작업 보시면 소라게, 브랑쿠시 조각의 형상을 한 물체를 만들어서 그 안에 넣고 소라게가 그것을 집으로 벗삼아 지내는 그런 상황 자체를 본인의 작업의 일부로 자연이 인공물을 벗삼아서 살고 본인의 작품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생물과 무생물이 함께 등장을 하지만 그 안에서 어떤 연극적인 장면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 자체를 주드람 4를 통해서 피에르 위그가 제시를 했었죠. 근데 그러한 위그의 스튜디오에서 설치 테크니션을 했었고 맥스 후퍼 슈나이더가 그래서 수조를 관리하면서 생물 구성이나 수질 유지 관리를 맡기도 했습니다. 슈나이더가 어떤 공부를 한 사람인지 좀 궁금해지죠. 슈나이더는 뉴욕에 있는 NYU에서 생물학과 도시 설계를 전공한 다음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조경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 석사를 마치던 해에 피에르 위그의 작품을 보고 그곳에서 테크니션으로 일을 하게 되면서 자신의 커리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슈나이더가 첫 번째 개인전을 열었던 게 파운드라는 전시였는데요. 이제 팝콘 카트 안에 사는 달팽이를 선보인다던가 아니면은 해양 쓰레기처럼 값싼 장신구들이 수북이 쌓여있는 곳에서 물고기들이 살아있게 만드는 생태계를 그 구조를 수조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임모와 모발을 섞은 어떤 형태들이 마치 생명체처럼 수조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형상을 만든다던가 하는 그런 시도를 통해서 오염, 인구 과잉, 재난과 같은 현대의 조건들 속에서 인간과 비인간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혼종적 생태계를 시각화해 나가고 있는 그런 작가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슈나이더가 해양을 직접 리서치하는 프로젝트를 크게 2번 정도를 경험을 했습니다. 단순히 그냥 해양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바닷가재나 물가살이나 물고기를 활용하자, 작품에 활용하자 이 정도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큰 해양 리서치를 2번 정도 시도를 하는데요. 그래서 바다는 슈나이더에게 영감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2017년에 BMW 아트 전이 프로젝트에 선정이 돼서 온 세계 산호초 생태계를 다 돌아다닙니다. 리서치를 하고 어디를 다녔냐면 비키니 환초, 일본 후쿠시마 리프, 러시아 바이칼호, 마다가스카르 해안 이런 다양한 산호초 생태계들을 탐사를 하고 특히 2번 정도는 그 해저에 내려가서 본인이 직접 비어있는 비트린을 설치해서 마치 바다와 인간이 같이 작품을 만들어가는 듯한 그런 실험을 지속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2023년 다시 한번 심해로 떠납니다.
슈미트 해양연구소라는 곳에서 아티스트 앳 씨라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선정이 또 돼서 슈나이더가 엄청 큰 선박에 탄 다음에 다른 해양 연구자들과 같이 이제 그곳에 한 달 정도 머무르면서 연구에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사실 해양 생물학자, 지질학자, 엔지니어 이런 분들하고 같이 선박에 타게 되는데 열수 분출공이라는 곳을 탐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만든 아상블라주한 물체를 열수 분출공 탐사를 하는 심해에다가 2,500m 해저에다가 집어넣어서 자신이 만든 오브제와 거기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카메라를 통해서 찍기도 하고 하면서 여러 리서치를 한 결과들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슈나이더가 한 말 중에 되게 재밌는 말이 있는데 플라스틱 장난감은 어느 날 조수웅덩이만큼 자연스럽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수웅덩이가 이제 타이트 풀인데 조수간만의 차에 따라서 웅덩이가 있을 때 그 안에 생태계들이 조그맣게 이루어지는데 사실 플라스틱, 즉 해양 쓰레기, 우리가 버리고 있는 지구를 뒤덮은 수많은 쓰레기들이 이미 자연의 일부가 되어 있고 그것을 떼어내기가 힘들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사실상 그 플라스틱이 조수 웅덩이만큼이나 자연스러운 물질이 됐다.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준 작품이 뉴욕 하이라인 공공미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제 맥스 후퍼 슈나이더도 하나의 작품을 설치를 했습니다. 실제 강 풍경이랑 이 수조 안에를 같이 들여다볼 수 있게 그런 각도로 설치가 되었고요. 사실상 이 안에를 멀리서 봤을 때는 해파리가 왜 여기 있지? 바다 생물들 어떤 아쿠아리움 수조를 갖다 놨나 하고 이렇게 보러 왔는데 알고 보면 그게 이제 임무와 합성 가발로 만든 어떤 물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이 공공장소를 지나가던 관람자들은 당연히 이 수조 안에 일반적인 수족관에 생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왔지만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냐면 해초처럼 흔들리는 모발, 깃털, 감자튀김, 폐배터리, 수술용 메스, 광물, 벌레, 죽은 거, 동결 건조식품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어떤 슬러리였던 거죠. 그래서 해양 생태와 도시 폐기물 그리고 퇴적 과정이 상호 분리될 수 없는 연속적 시스템임을 시각화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가 이러한 장면이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 됐는데 우리가 사실 일상에서 너무 외면하고 있다라는 어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제네시스라는 그 수조에 있었던 장신구에 돌아다니는 그 물고기 말고도 이 레이디 마일린이라는 작품을 보시면 이 옷감들이 막 물속에 움직이고 있고 그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자연 환경인 것처럼 불가사리와 가재들이 그 사이를 돌아다니며 실제로 살고 있는 모습들을 연출한 그런 수조 작업입니다. 결국은 이제 슈나이더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도 변화하고 자연도 변화하지만 무생물인 어떤 물건들, 우리가 버린 물건들도 계속 변화를 하고 있다. 그들도 움직이는 변화의 주체의 주인공 중 하나다. 단순히 환경 오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도 변화하고 있고 그들이 새로운 자연의 일부에게 새로운 거주지가 돼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작품이 이제 환승역이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은 LA 해머 뮤지엄에서 소장을 한 작품이고 리움에서 몇 년 전에 인간 7개의 질문인가 그 전시에서 전시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작가가 LA 해변에서 직접 채집한 발견된 오브제들 그리고 플라스틱 식물들, 장신구, 영화 소품, 젤리빈, 의치, 병뚜껑, 쇼핑카트 이런 레디메이드 물건들과 함께 코요테 털, 해초, 조개, 선인장처럼 자연에서 온 오브제들을 뒤섞어서 아상블라주한 거대한 설치 작품입니다. 대량 생산과 무분별한 소비들
이 가져오는 결과를 직관적으로 마주하게 하는 한편 굉장히 또 빡빡하고 밀도 있게 조형적으로 그것들을 조경학과 괜히 나온 게 아니죠. 조형적으로 배치를 해놔서 하나의 되게 경이로운 광경처럼 꾸려져 있다는 거. 그 부분이 또 이 작가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언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관람자는 이게 뭐 불쾌하거나 피하고 싶은 설치 작업일 수도 있지만 어떤 관람자에게는 굉장히 경이롭고 오히려 혼돈 속에서 인간의 형체를 찾으려고 하고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좋은 하나의 장대한 씬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2024년에 니콜라 부리오가 기획했던 광주 비엔날레에서도 용해의 들판이라는 거대한 설치 작업을 맥스 오퍼 슈나이더가 선보였었는데 그 또한 이와 유사한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작업이었습니다. 저도 너무 가서 재밌게 봤고요. 그래서 이 작가는 실제로 요즘에 뭐 디아비컨에서도 발표를 하고 있고 더 브로드 미술관에서도 토크 프로그램에 초대돼서 여러 가지 질문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 작가에 대한 관심도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이 작가가 풀어내는 독특한 그 혼종적 생태계 인간이 이미 사라진 굉장히 긴 지질학적 관점의 시간 속에서 몇천 년 뒤일 수도 있고 몇백 년 뒤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인간은 언젠가 자신들이 버린 것들에 의해서 사라질지 모른다. 내가 연구한 무척추 동물들이 이 지구를 물려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들을 자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에게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작품들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봐서 이번에 발표를 준비해서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작가가 있다는 거 계속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니까 앞으로 어떤 그런 자기만의 생태계, 미래적인 모습, 종말론적이면서도 경이로운 새로운 생태계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 작가고 저도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